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한 4.35%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하고 싸웠다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서로 힘들다 보니 일단은 한시적으로 한 요렇게 한 90일 정도 휴전을 해보자. 이 휴전을 하면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90일이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돈이 미국에서부터 빠져나왔는데 다시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상승한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뭐 방산 괜찮았는데 방산 이렇게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뭔가 대충 마무리 지려고 하는 분위기로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대충 이제 방산도 좋은 호시절이 끝났다. 뭐 앞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호시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미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방산 쪽에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고 또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또 운송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무역이 다시 재개될 거니까 운송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좀 오른 거고 돈이 또 미국으로 절약하니 한 90일 정도 일단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또 그동안 이 경기 방어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아이 경기 방어를 또 해야 되나?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물음표가 좀 던져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좀 혼선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으로 돈 간다 하니까 미국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미국 시장 보면은 일단 돈 벌면은 그래도 뭐 여전히 예전보다 좀 약해졌어요. 그 돈이 미국 이외 국가로 나가는 게 조금 줄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괜찮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 경기가 좋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독일은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다 아닙니까? 걔가 추구했던 게 좀 공산당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좀 친했고 중국하고 좀 친해가지고 독일이 그동안 괜찮았죠. 경기가 괜찮다 보니까 또 독일은 또 사회보장을 또 많이 한다 아닙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경기가 괜찮을 때는 돈을 잘 벌 때는 사회보장적으로 지출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 지출은 한 번 어떤 나간 지출은 줄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이 어려워서 급기야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노동시간도 그간 경기에 좋기 때문에 많이 단축을 시켰거든요. 일을 더 하면은 돈 더 줄게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도 나는 일을 안 할란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독일이 이제 어렵다 보니 지금 예전에는 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 벌었다 아닙니까? 안 되니까 뭐 다른 핑계를 갖다 대가지고 재정 투입을 해서 이제 돈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로 지금 독일이 저렇게 오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쪽도 보면 이 주식 시장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미국 제외 시장도 올랐고요. 미국도 지금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죠. 채권도 지금 이렇게 조금 좀 빠져 있죠. 요 위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동이 됐는데 지금 돈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은 예,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있을 때 바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다시 오르니까 미국 불패 신화 그 우리도 치면서 게임이들 봐라 미국은 기다리면 오른다 또 이런 이야기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고 미국 외 시장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뭐 단순한 표이지만은 이걸 보고 정말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 미국 시장 이것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그 많은 파생 상품들도 있고 또 많은 금융 상품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퇴직금이니 뭐 여러 가지 개인 연금이니 하는 이 돈들이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다. 금융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돈이에요. 이게 돈입니다. 그러면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요. 보통 뭐 주식이고 또 대출도 있죠. 뭐 돈을 갖다가 뭐 주식 이전하는 대출. 그러니까 돈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서 대출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받아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됐죠. 근데 그걸로 어떤 이 넘쳐나는 돈들을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 이제 주식 시장으로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돌려주죠. 또 그리고 이렇게 뭐 부동산도 대체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이 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식 시장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그 왜 자꾸 이거 돈을 갖다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떼잖아요. 월급 받으면 미리 떼버립니다. 연금이라고 떼버리고 뭐 세금 떼는 거 좀 다른 겁니다. 그냥 어떤 저축을 해서 떼버립니다. 떼버리면 그 돈을 갖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처가 여기 또 하나 더 하면 또 채권도 있겠죠. 그냥 채권을 해서 또 이자 받아서 이렇게 요건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거고 뭐 많은 돈들이 채권 쪽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요. 근데 채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뭐 주식, 뭐 대출 이런 시장으로도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냥 돈 그 자체만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뭐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돈이 들어와 있는데 돈 자체로만 안 되니까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돈을 그대로 사실은 들고 있어도 되지요. 근데 이 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굉장히 좀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돈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돈이 안 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참 불행하게도 돈은 계속 이렇게 는다. 근데 이 느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 가능하게 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래 늡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요. 돈이 이래 는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저렇게 많이 늘다 보니 돈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가장 뭐 상식적인 일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하면 이건 참 곤란하죠. 돈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못하는 그 자체가 참 위험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을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넣고 뭐 부동산으로 넣고 이게 위험하다 생각하지 들고 있는 자체가 뭘 위험할까 생각해도 사실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식부터 이제 틀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이 좀 떨어지면 좋겠다. 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무식한 발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뭐가 망하냐면 지가 망해요. 지가. 국민들이 어떤 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갖다가 뭐 맡기고 나중에 찾아올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연금 못 받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아마 우리도 해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국민연금 못 받을걸요? 우리 주식 시장이 또 폭락을 해서 계속 떨어지면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못 받을 겁니다. 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내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게 안 된다고. 왜냐면 내가 은행에 이렇게 돈을 예금하면 그 은행에 예금한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고요. 대출이 나갑니다. 그럼 부동산이 떨어지면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갖다 회수하려고 경매시장에 내놨겠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어떤 규모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폭락하는 상태에서는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 빌려주는 돈 그 자체가 떼버린다니까.
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로 내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상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선거철인데 뭐 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 떨어뜨리겠습니다 하면 우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안 되냐면 저는 부동산 가격을 절반 뭐 지금의 어떤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우와 하고 뭐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지금 그런 공약 없겠죠. 모르겠습니다만 없겠죠. 그러면 내 부동산 와 지금 한 뭐 10억짜리 집에 이제 5억 주고 아니면 5억짜리 집에 2억 5천 주고 한 2억짜리 집에 1억 주고 살 수 있겠네.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으니까 쟤를 내 찍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망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나라가 그냥 박살나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뭐 잡겠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하는 그 공약을 실천을 내건다 그러면은 바깥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나라 망치 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약은 그런 공약 잘 못 내죠. 이런 공약은 내죠. 주식 시장이 5천만 상승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 와 열광을 해서 찍어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또 뭐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돈 벌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그럼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을 뭐 10배로 올리겠습니다. 뭐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또 경제를 발전시킨단 말이 또 뭐예요? 돈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말 자체가 돈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돈이 순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저는 돈 가치가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 더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이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말이 참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는데 하여튼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 보면 그냥 말을 갖다 그대로 액면대로 막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보는 화면들 보면 이 수많은 이 세계 각국의 주식 시장들이 있고요. 또 채권 시장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 주식 시장 여기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동안 가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만약에 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미국인들 연금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 뭐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심지어 뭐 정말 폭망해서 사라진다 하면은 그냥 떼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금 못 받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계속 하락을 하는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것만 보면 그럼 또 시장이 또 주식시장 계속 이렇게 오른단 말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보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를 늘리가기 쉬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들을 보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주식시장이나 이쪽으로 일단 돈을 밀어넣고 나면은 그 하락하는 걸 지도자는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 하락하는 자체가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제에 대한 상식만 있다 그러면은 현금을 내 무조건 주식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부동산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물론 뭐 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지만 그거 뭐 투기적으로 접근하니까 문제지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 더 안전합니다. 단기 뭐 한 달, 두 달 보니까 자꾸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을 뭐 1, 2년 넣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40년 넣으라 그러고 30년 넣으라 그러잖아요. 10년 넣으라 그러고. 굉장히 장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이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경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시장도 하락을 갖다가 내비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생매매 쪽으로 이렇게 좀 봅시다. 미국 보면 이거 뭐고 마이크로소프트 짜쓰기요. 역시 또 미국 불패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다시 올라붙네. 트럼프가 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붙어요. 또 부동산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와, 잘 나가네. 엄청 미국 시장 참 잘 나갑니다. 필립 모리스도 잘 나가네. 오히려 지금 전력 이쪽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투자자들도 좀 헷갈리죠. 다시 90일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력 경기 방어 하지 말고 다시 저쪽으로 경기 민감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인생에 1, 2년 살다가 죽을 게 아닙니다. 투기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걸 배제합시다. 그거는 이야기하지도 말고. 그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래야 되고요. 재산이. 그 현금 들고 있는 그 자체가 망하는 거라니까. 요소 딱 시작을 했을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주식이나 다른 것들. 이게 기대는 이거지만 실제 이거라고요. 실제 이래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중간 등락은 있겠죠. 그런데 이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점들은 분명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이게 무너지면은 그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 지키려고 안 무너지게 하려고 은행에서는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10년짜리 50년짜리 자꾸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돈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라고. 심지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돈이 사라지게 되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아니면 양적 완화의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심지어 국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오직 월급 하나에 의지해서 저축을 통해서 내가 돈을 불려나가겠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냥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 좀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해야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대중몰이라고 해서 양떼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 위험하다 하니까 안 오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것끼리 해먹는 거잖아요. 좋다 하면 다 올걸? 위험하다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있게끔 금융교육을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자꾸 사람들에게 내보여서 주식에서 패가망신하는 사례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 마치 전체가 다 패가망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아마 그런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저도 참 학교 교육 참 정말로 참 실망이 많은데 대학교 교육까지 마찬가지로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으면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머릿속에는 직장을 가져야지 노동자의 어떤 그걸 해야지 그게 꿈으로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그게 행복한 건 줄 알고 노동자 이걸 갖다가 행복한 걸 만들어 놔버렸다. 그리고 어떤 자본소득 자체를 굉장히 불순한 걸로 만들어서 아예 그거 하면 좀 나쁜 놈처럼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선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런 세뇌로 인해서 투자라는 걸 꺼려하게 되고 자꾸 어떤 꿈을 가질 때 투자에 대한 그런 꿈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층민으로 살게끔 이 시스템이 딱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층민이지 그냥 하층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 위쪽에서 금융을 가지고 쉽게 돈 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대중들이 무식하고 자꾸 돈을 들고 있으면 그게 위험한데 자꾸 그걸 갖다 오답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래 가니까 나는 지구촌 전체가 세뇌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보면은 그렇잖아요. 매트릭스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꿈속에서 살잖아.
근데 거기서 현실을 자각하고 밖으로 톡 튀어나온 사람 딱 밖에서 보니까 아 진짜 정말 현실은 참담하더라 이 말이죠. 아마 저도 이렇게 누가 어떻게 행은 아닌데 굉장히 운이 좋았지 않나 싶어요. 공부하다 보니 이까지 오게 된 건데 깨달게 된 거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본질은 너무 간단한데 그걸 깨닫기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 줬지 못하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 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매트릭스에서 그 밖으로 폭 튀어나와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그동안 이야기가 엄청 길어버리네. 참. 미안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보면은, 우리는 별거 없었습니다. 왜 별거 없었는지 쭉 앞에서 이야기했죠. 미국 시장 돈 가고, 우리는 좀 헷갈리고 있다. 경기 방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고 있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시장 쌉니다. 이렇게 많아요. 세력들이 매집한 거 보세요.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일단 에렉스 세미콘 있죠. 이 종목은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자,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담보로 잡아야 되겠죠. 오르기 기간만큼의 또 종목을 연구할 만한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합시다. 해서 돈 벌어모야지. 벌어봅시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매수해도 돼요. 세력들 이때 들어왔다 손쳐도 지금 들어와서 못 나갔죠. 그래서 상승추세 평범 아닙니까? 이때 다 못 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사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총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녹십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쭉 이렇게 멀리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멀리 보면 자 이겁니다. 세력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데 이 녹십제에 들어온 형님들이 돈이 없는 거라고요. 우쩌겠노? 여러 종목 중에 하나 보려고 있으면 이런 종목도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상승추세 평범한 구간일까? 일단 땡기부도 된다. 왜? 사잖아. 싸게 매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새로 처음 봤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신증권은 얼마 전에 요거 해먹고요. 와, 다 잘 나갑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나가고 있죠. 괜찮아요. 그냥 보유죠, 보유. 아직도 보유입니다. 빨간색이 더 많죠? 보유입니다. 삼성 SDS도 어제 요 잠시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괜찮아요. 이제 수익 매매 나오면 해먹어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오늘 총사가 됩니다. 오늘 매수해도 돼요.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MP넥스 이 종목은 수익 매매 지금 나 있고요. 일단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과감하게 땡길 수 있는 지점들이었다 아닙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해피하게 웃을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내가 이거 왜 했냐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세력들이 못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차트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위로 이렇게 그 한의원감에 있는 침, 똥침 이런 것들 보이는 종목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에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래 사람들의 그릇이 있어요. 나는 이래 좀 크게 봐야지 이런 그릇이 있고요. 또 뚝배기 같은 이런 그릇도 있고요. 쟁반 같은 접시를 가진 놈들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섞여서 하니까 돌아가는 거겠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놈이 있냐면 이 종목만 이런 종목만 쳐다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고 그런 종목만 딱 쳐다보면서 나홀로 작전, 나홀로. 그러니까 여기 지 혼자 할 수도 있고요. 저거 친한 친구들 한 두세 명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 예전에 깜빵 간 애들 보니까 친척들끼리도 하더라. 어쨌든 안 들키게 남한테 안 들키게 해서 거래량을 쭉 끌어올려서 따라오면 또 요것만 또 치다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마이너리그라고 해야 되겠나? 마이너리그. 3류 또라이들끼리 저끼리 노는 거다. 그냥 작전하는 놈도 3류고. 그 애들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돈 하면 돈 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만 치다보는 놈들이 있어요. 유행을 바라고. 그 주식을 빼도 이게 투기적인 성격을 잘못 뺀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털어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종목 접근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애들 전혀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 피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역 낑기 가지고 벌겠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돈 버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낑기가 내가 돈 번다. 그 삼류 양아치 같은 놈들 있잖아. 나는 큰 거 필요 없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오타쿠처럼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치다 보고 딱 가격 올렸다가 사람들 붙으면 탕 털어먹고 나가지고 또 오늘 뭐 재밌게 해먹네 하고 그래 사는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다니까. 걔들 상태로 벌어먹어야지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쩌다가 그런 종목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 들어온 놈들은 양아치다 보시고, 양아치하고 놀면 내가 양아치가 되고요, 내가 부자들하고 놀면 부자가 됩니다. 그냥 양아치적인 어떤 근성을 버리십시오. 놀아도 좀 품격 있는 놈들하고 놀아야죠. 자, 종근당은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괜찮았는데 잘 안 됐어요. 이거 새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을 한방 쏴도 되고, 나는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브레이크 걸리면 접근해도 됩니다. 코리아 서킷은 뭐 오늘 땡기보도 되죠. 이렇게 들어서 땡기보도 됩니다.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요, 브레이크 걸려 있고요. 오늘 총사된다 이 말입니다. 내일 쏴도 된다. 괜찮다.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한미 사이언스 이것도 딱 보이면 뭔가 좀 앞서 본 종목보다는 약간 다른 양아치입니다. 그러니까 양아치 완전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들은 우선주 정말로 거래 없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에 거지 새끼들 양아치. 그러니까 양아치도 종류가 있다 치면 한 몇 천만 원 단위로 움직이는 조금 몇 억 단위 가지고 까짝까짝 되는 놈들이 있고, 더 큰 한 5억 밑으로 해서 10억, 20억 이렇게 아니면 좀 작전 세력 하는 애들은 명동에 이제 지금도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사치 하나라고 덤벼가지고 한 3, 4, 500억 정도 가지고 노는 이런 양아치들이 쭉 종류가 있는데, 이런 아까 그거는 생양아치 한 요 정도 되는 양아치라면 요거는 시가총액이 그것보다 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양아치가 가보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 양아치 데리고 좀 벌어먹으려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 클릭 때 권신정보로 등록해 놨다고요. 신호 넣으면 수익 매매 보고 아니면 순환 매매 종료될 때까지 해보면 되겠죠. 자, 수익 매매 쪽으로 보면 교보증권 있습니다. 교보증권 우제된 거 보니까 괜찮아요. 지난번에 이만큼에서 한번 여러 번 분할 매매해서 해먹고 그 이후에 이때도 괜찮고 이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차익 실현됩니다. 이렇게 계속 모기처럼 피 빨아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 빨아먹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죠. 이 종목도 세력들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번, 두 번 해서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 위에 지금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돈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성공해서 돈 들어와 있어요. 이때도 해먹는 거죠. 그래서 모기처럼 피 빨아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고 세력들이 돈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러니까 요때 판 세력, 이때 산 세력들 비교도 좀 해야 되고, 요때 한 번에 좀 꼽았을 때 여러 가지 이때 요 이전에 화면에 보이는 거 이전의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서 또 비교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저런 분석을 통해서 다 요게 티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남들은 지금 못 잡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좋다 그랬는데 일단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요때 사면 이렇게 좋은 결과 내고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조금 봤는데 좀 어중간하게 나더라. 일단 요거 보니까 요걸로 추세 끝이라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끝난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새로 보면 이 브레이크 난 이후로 총을 쏘기가 좀 어중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참 매매하게 좀 그랬는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두 번 나왔다니까 이때부터
수익 매매로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근데 뭐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빨간색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충 이런 것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한번 해먹고 이번에도 해먹자 이겁니다. 이제 짧게 들어가신 분들은 책 실현하고 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빨간색이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런 때 수익 내고 넣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피 빨아먹으면 되지 뭐 일이 있습니까? 계속 빨아먹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여튼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이 돼가지고 돈은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동안 서학개미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건데 다시 또 안돼 한숨을 내쉬면서 역시 미국 불배신하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쪽으로 좀 괜찮았는데 미국 저렇게 되니까 방산주 요소 휴전된다고 힘없고 경기 민감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나 아니면 경기 방어로 지금 계속 또 어떻게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거 다 지나고 나면 부질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장 사니까 그냥 계속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가능하면은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살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리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살릴 수 없는 상황. 그때는 이제 정말로 금융위기 이런 책들 보면은 어떤 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릴 수 있고 없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예도 많이 들었죠. 아들이 트럼프 아들이면 괜찮겠죠. 트럼프 아들이 아버지 내 이번에 신용카드 써가지고 한 30억 날려먹었어요. 야, 이 새끼가 욕은 들어먹겠지만은 커버해 주겠지. 아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 이번에 한 5천억 날려먹었습니다 하면 걔 시향욕은 들어먹겠지만은 뭐 트럼프가 커버는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물주가 아주 좋은 훌륭하면 내가 헤쳐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500만원 신용카드 받고 났습니다 하면 나도 돈이 없는데 호적 팥불로 하면 이 새끼는 그냥 500만원으로도 그냥 신용불량자 되고 걔 인생 쪽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일단 자금을 갖다 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그동안 뭐 중앙은행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이렇게 되면 그 위기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언젠가 거품이 빵 터져서 더 이상 갚아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트럼프로 치면 아버지 내가 이번에 조금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30조 정도 날렸습니다. 주가비도 30조가 없는데 무슨 트럼프 아들이라도 30조 날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거품이 어느 정도 커지고 어느 정도 빵 터진가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없고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커버할 수 없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